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210선에서 코스닥은 766선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10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0.34%의 하락세 예상됩니다. 2216포인트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76%의 하락세 예상되고요. 45,9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 넘는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76,5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디램 가격이 계속 수출 가격이 하락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디램은 8개월째 연속 하락세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여전히 4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0.39% 하락하면서 38만 7천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차 0.78% 빠집니다. 1,000원 빠진 12만 7천원대 바라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어제 셀트리온이 2%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이제 21만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9만 원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전히 7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36만 2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어제 1%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26만 원 선에서 현재 횡보를 하고 있고요. LG 생활건강은 오늘 보합권 140만 원대 바라봅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1% 이상 빠지는데요. 현재 22만 4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766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강세 나타냈습니다.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7만 1,000원대 깨질 것으로 보여지고 1% 가까운 하락세 예상됩니다. 7만 600원대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CJ ENM이 어제 3% 넘게 빠졌습니다. 23만 원대에서 22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약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22만 4,400원 바라봅니다. 신라젠 오늘 1% 가깝게 빠집니다. 6만 5,400원대 바라보고 있고 포스코케미칼은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6만 2,2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메디톡스가 3% 이상 급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62만 원대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HLB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는 모두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도 갑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8,8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약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전일 중국 시장이 전기차 관련된 섹터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약 30% 증가한 1,39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서 2021년에는 매출액 2조 8천억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음극재 매출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생산 능력 확대가 2021년 말까지 연간 7만 4천 톤 수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음극재 매출액은 약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양극재는 포스코 ESM 합병으로 인해서 올해 2분기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산 능력 증가가 2020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20년 2분기부터는 연간 4만 7천 톤 정도의 생산 능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음극재 생산업체로 2차전지 성장에 따른 수요가 기대되고 있고 포스코 ESM과의 합병을 통해서 양극재 시장 진출에 원년이 올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년의 투자로 2020년 이후에 생산 능력이 큰 폭 확대됨에 따라 큰 폭의 매출 성장도 룸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안정적인 고객 확보를 통해서 실적 개선의 변동성도 상당히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6만 1,000원 구간의 눌림목 매수 구간과 목표가는 7만 5천 원,
손절가는 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동기 전무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4월 8일에 주셨던 롯데정보통신 5.23%, 그리고 이 4월 5일에 주셨던 에어부산은요,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벌써 31%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4월 5일에 주셨던 이 HFR은 10.19%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더존비주얼은 1.15%, 드리머스 컴퍼니는 7.8%, JYP 엔터는 6%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월 29일에 주셨던 미래 DJ 삼성전자 콜은 현재 55%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김재성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4월 5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이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화 PNC는 1.4%,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4.04%, 크리스탈은 현재 2%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최동기 전무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두올 올라와 있는데요. 2월 1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17%가 넘었고요. 4위에는 아모레퍼시픽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21% 넘게 가져가고 있고, 3위에 올라온 종목은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파트론 올라와 있는데요. 3월 11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이 27%가 넘었습니다. 2위에는 에어부산 올라와 있고요. 1위에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ELW 상품 올라와 있습니다. 네, 탑8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이즈미디어 올라와 있는데요. 3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53%가 넘었고요. 7위에는 최동기 전무의 미래 DJ 삼성전자 콜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55% 넘었습니다. 네, 6위부터는 수익률이 60%가 넘습니다. 6위에는 이정원 본부장의 FNF 올라와 있는데요. 6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61.35%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5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1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63%가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4위에는요, 이 반정민 소장의 HD 프로 올라와 있는데요. 2월 21일에 추천을 해주셨고 64%의 수익률 넘으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현재 안해민연구원의 MI텍 올라와 있는데요. 3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67% 넘으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요. 2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ABL 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3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71%가 넘었고요. 1위에는 안해민연구원의 하츠 올라와 있는데요. 2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이 무려 95%입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전무님께서 4월 5일에 에어부산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30%가 넘었습니다. 네네. 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에어부산은 제가 뭐 어떤 그 M&A 테마보다는 네. 일단 어떤 회사의 어떤 가치를 해서 추천을 했는데 갑자기 그 아시아나 그룹 자구 계획에 따라서 이제 에어부산이 이제 매각 가능성이 높다 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 아침에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일 텐데 일단은 뭐 결론은 제가 보기엔 오늘 뭐 상한가를 친다 하면은 매도하는 게 맞고요.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계속 이슈가 부각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제가 에어부산을 지난주에 추천한 이유는 사실 뭐 지방 항공사 LCC 항공사 중에서는 가장 회사 내용도 좋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영남권에 이제 공항 자체가 보면은 계속 여객 수요가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인천이나 김포에 어떤 슬롯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선을 증편하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지방에 있던 공항을 두고 있는 에어부산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은 어떤 그 해외 국적사들 LCC의 어떤 여객 이런 그 어떤 좌석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는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선에 대한 여객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에어부산 자체가 그 지방 항공사 중에서는 계속 그 뭡니까 이 항편 운행 항수가 굉장히 많은 회사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이번에는 아시아나 그룹 자체 어떤 채권단하고의 어떤 자구계획 따라서 분명히 자회사를 하나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아시아나 그룹 중에서 가장 그 회사가 가치가 높은 회사는 이제 에어부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부산이 어제 상한가를 켜갖고 오늘 아침에도 좀 세게 나오는 모습이지만 제가 볼 때 오늘 아마 상한가 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상한가를 친다면은 매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계속 홀드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M&A 테마이기 때문에 M&A 테마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뉴스에 나올 때마다 어떤 주가의 어떤 상승이 기대되는 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오늘 상한가 치면은 매도 그렇지 않으면 일단 홀딩하는 전략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매수가 목표가를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제가 보유선 그러니까 보유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격이 이랬을 때 빠지면은 거기서 매도를 하는데 제가 일단은 6,850원 이하로 만약에 종가가 내려온다면 일단은 매도로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6,850원으로 지정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지난주에 첫 출연을 해주셨는데 좋은 사람들이 이 5거래일 만에 수익률이 4% 넘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무사히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대화의 물꼬는 튀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만간 이제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거기서 대화가 잘 되었을 시에 그게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까지도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나 미국이나 판 자체를 깨지는 않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소음이나 하락 조정은 있어도 3차 북미 정상회담에 기대가 아예 깨지지 않는 이상에는 보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12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먼저 나온 이슈들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열린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북미 정상과 톱다운 방식의 대화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이 남북 경협주들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오늘 이 새벽에 발표된 지표가 있었습니다. 디램 수출 물가가 8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종목 모두 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나란히 하락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46,000원대에서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0.7% 하락하면서 78,000원대 이탈을 했고요. 77,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다시 5위권까지 밀렸고 현대차가 다시 4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는 약보합권에서 12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 1% 이상 빠지면서 384,500원에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 포스코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입니다. 셀트리온 1% 가깝게 내리면서요. 어제 21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다시 21만 원 선 내어주고 20만 8,5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36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26만 원 선에서 이 종가 형성했던 포스코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8위권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LG 생활건강 0.6%의 하락세 그리고 현대모비스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0.6% 하락하면서 22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12% 하락하면서 2221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13% 빠지면서 76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CJ E&M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 켭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84% 하락하면서 7만 1,000원대 이탈을 했고요. 7만 700원대까지 내려왔고 CJ E&M 어제 3% 넘게 내렸습니다. 오늘 조금씩 회복을 하는데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2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 0.6% 빠집니다. 이제 6만 6천원대 이탈하고 6만 5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현재 약보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0.16% 하락하면서 6만 1,000원대 여전히 지켜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어제 큰 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0.5%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62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HLB 약보합권에서 85,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일단 오늘 빨간불 켜냅니다. 0.6% 상승하면서 18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현재 보합권인 58,0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전무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너 와이어리스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유무선 자동 측정 및 제어 시스템을 개발해서 판매, 제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보면은 무선망 최적화 솔루션이 한 26%, 그다음에 빅데이터 솔루션이 3.7%, 통신 T&M이 7.48, 그다음에 스몰셀 솔루션이 22.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어떤 그 재무 지표를 보시면은 일단 12개월 선행포는 7.43, PBR은 2.07, 부채 비율은 45%, 유보율은 2,135%로 비교적 우수한 일단 재무지표를 보유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에는 좀 부진했는데 올해는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640억. 영업이익은 오히려 66% 감소한 2억으로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단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정도 증가하는 1,020억, 영업이익은 무려 8,500% 증가한 170억이 예상되는데 사실 2억에서 170억이니까 어떤 그 비율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일단 올해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는 게 일단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1사분기에도 실적 자체도 매출액은 193억, 영업이익도 13억 원 정도 예상을 함으로써 일단은 우리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일단 인도양 스몰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스몰셀이 매출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는 인도의 메이저 통신 회사, 우리나라 같으면 SK텔레콤이나 KT가 되는데 그러한 메이저 회사와 일단 스몰셀 소프트웨어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미 500대 정도는 이제 테스트를 이미 수출이 됐는데 일단 테스트가 완료이 되면은 일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반기부터는 물량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인도의 메이저 사업자의 어떤 가입자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약 한 2억 명 되거든요. 2억 정도 되면 우리나라 KT가 한 10분의 1 수준 한 2천만 정도 예상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어떤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숫자로 인해서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몰셀의 라이트망을 구성하는 핵심 장비르죠. 스몰셀이. 그래서 이러한 어떤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스몰셀 시장은 기존의 중계기 시장을 대청해서 어떤 빌딩이라든가 가정에 일단은 설치하게 됨으로써 사용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진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결국에는 보급 패스가 앞으로는 기존의 중계 기술을 일단 능가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어떤 셀 매출은 일단은 이제 단가 자체가 70에서 100불 수준일 것 추정되는데 이러한 어떤 기존의 어떤 외형의 어떤 한계로 있지만은 결국에는 테스트 장비를 통해서 일단은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인도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관심을 보이지만 이제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보였지만 우리나라가 향후에
어떤 먹거리로서는 인도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일단 이 회사는 인도를 이미 진출함으로써 하나의 사업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일단 테스트 장비 수요도 계속 높아질 전망이 있습니다. 5G 시장, 이제 우리나라 시작이 됐죠.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개화됨으로써 기지국 테스트 장비인 통신, TNM 분야의 매출이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도 5G 서비스 자체가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은 따라서 그러한 수요 자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수요도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5G가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은 계속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연기금들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는 25,000원 드리겠습니다. 21,5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EM텍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번에 두 종목은 기존에 사업 분야에서 탈피해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EM텍은 아시다시피 마이크로 스피커 및 리시버 전문 제조업자가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전자담배 리를 이제 우리 편의점에서 계속 판매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안트로젠과 어떤 바이오 사업을 공동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바이오 사업에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추천 종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 회사는 12개월 선행포 자체는 8.23, PBR이 1.24, 부채 비율이 50%, 유보율이 무려 2,370%로서 아마 재무지표에 굉장히 우량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이제 전자담배 시장 성장에 따른 이제 기기 매출, 이제 기기도 적정 수명이 1년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소모성 제품은 액상 카트리지도 담배 20개 피당 1개의 액상 카트리지가 필요한데 이러한 어떤 관련형 전자 담배 출하함으로써 이러한 어떤 소매품 자체도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보청기와 블루투스 헤드셋, 마이 시어터의 해외 수출에 좀 거래처가 계속 늘어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릴 하이브레드가 이제는 서울에서 벗어나서 전국 주요 대도시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1월 4일에 릴 하이브레드의 어떤 판매처가 기존 서울 편의점 7,008개에서 전국 6대 광역시를 포함한 약 35개 도시 지역에서 28,000개 개소가 일단은 이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전국으로 이제 확대가 될 거고 그다음에 아마 해외 아시아나 유럽에도 진출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전자담배 점유율 자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에는 12%, 올해는 약 15% 이상이 되는데 일단은 점유율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판매처도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접근 포인트는 안트로젠하고 지금 바이오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월 15일 날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약 21만 주를 일단은 취득을 했습니다. 아마 큐피스템이라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안트로젠이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안트로젠의 주가는 약 7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안트로젠이 일단은 발표인 거에 의하면은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계속 개발 중에 있는데 일단은 당뇨병성 족부 궤양 치료제 이게 한국 삼성하고 미국 이상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 박릭증 요거 치료제는 일본에서 이미 임상 만료가 됐습니다. 또한 탈모 관련해가지고 이런 또 치료제도 계속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회사는 본연의 어떤 마이크로 스피커라든가 리시버 전문 기업에서 이제 전자담배, 그다음에 이제는 바이오까지 진출함으로써 회사가 굉장히 생동성 있고 역동적인 그런 회사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기관들도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우상향으로 기대가 되는데 사실 보면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회사가 다음 주 15일부터 19일까지 IR을 합니다. 이제 IR도 이제 방법이 여러 개인데
사실 뭐 모아놓고 사는 방법이 있죠. 이 회사는 그게 아니라 각 기관들을 상대로 찾아다니면서 이제 NDI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계획 중 있으면서 만약에 이 회사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1:1 멘토맨식으로 이런 IR을 하는 거 봐서는 뭔가 올해는 기대가 되는 회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만 원, 일단 손절가는 1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필육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이제 조명업체죠. 조명업체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이 회사가 뭐 자동차 전장이라든가 또한 또 바이오 사업에도 진출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굉장히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 보면은 선행표는 작년에 당기순이 적자라 나와 있지 않고요. PBR은 2.91, 부채 비율은 90%, 유보율은 495%로 약간 좀 양호하지만 조금 수준에 미달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아마 벗어나서 턴 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1,100억, 전년 동기에 대비 약 1% 정도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0억밖에 안 돼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함으로써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가라는 게 뭡니까? 어닝 쇼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턴 어라운드 되면 주가가 급격하게 V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포인트에서 이 종목을 가져왔는데 사실 이 회사는 조명업체죠. 보면은 이제 이 회사 본사가 경기도에 있는데 거기에 조명 박물관이 있는데 약간 애플처럼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뭐 어린이날이나 이런 데 한번 가족들하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회사는 이제 조명 사업은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생략하고요. 근데 부품 소재 사업, 뭐 TV 모니터라든가 백색 가전, 이쪽에 뭐 페라이트 코어, 인버터, 노이즈 필터 이런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전장이 이제 신소재 사업으로서 전장 부품, 자동차 실내 조명, 대용량 리액터, MP 코어 등 자성 소재를 활용한 대용량 리액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태양광 이런 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사업인데 사실 이 회사가 굉장히 여기에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바이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3월 8일에 이 회사가 이제 경영계획 공시를 통해서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학과 협력하여 면역 항암 치료제의 상용화와 관련하여 공동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동사는 대장암 및 전이암 치료제의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인수를 진행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익 증대의 극대화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13일에 미국의 신약 개발 업체인 TJU 에셋, 그다음에 펜라이프 사이언스를 인수를 했는데 두 회사는 바이러스 기반의 면역암도 치료를 개발하는 바이럴진, 우리가 바이럴진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회사의 지분을 각각 31%씩 보유하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지분을 합쳐도 62%, 그래서 손자회사를 통해서 바이럴진의 약 62%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필룩스가 바이럴진의 지금 최대 주주라는 걸 이제 그게 강조하는 포인트고요. 또한 작년에 5월 25일은 GCC CLT 세포 치료제 및 GCC 면역 유산균의 원천 기술 인수를 위해서 자회사 카테셀 코아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미국 자회사 이런 카테셀 코아를 통해서 GCC CLT 세포 치료의 원천 기술과 전 세계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리미나투스 파마를 인수했습니다. 그 여기서 GCC가 뭐냐? GCC는 장에서 분배되는 호르몬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설사 유발 박테리아성 장독세 수용자가 되겠고요. 대장암 전이 바이오 마커가 있습니다. 그러면 GCC의 CRT는 뭐냐? GCC를 일단은 인지한 후에 사이토카인을 발현하여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보시면은 기존의 뭐 조명 사업이라든가 전장 사업 바탕에 바이오 부분에 일단은 성장성을 기대하는데 글로벌 CART 세포 치료제 시장이 2017년에는 약 7,200만 불 규모가 되는데 아마 2028년에는 약 83억 불로 매년 약 한 54%씩 증가하는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은 지금 뭐 북미, 유럽에서 세 번째 시장인데 아마 2028년은 아마 두 번째 시장으로 큰 시장이 되면서 이런 필력스가 분명히 그러한
혜택을 보는 수요자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12,000원, 일단 손절가는 7,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이노와이어리스와 필룩스의 경우에는 2019년 실적 턴어라운드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이엠텍의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분명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S트래픽입니다. S트래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14년도에는 이제 1,300대 정도 됐던 게 이제 2017년도에는 이제 1만 대를 넘어서더니 이제 2018년도에는 이제 3만 대 이상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누적 대수가 이제 10만 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전기차의 성장이 이제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S트래픽이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충전소가 이제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차 판매 대수가 증가하면서 이제 충전소 인프라도 이제 같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올해 2,200기 정도 더 설치한다고 하였고요. 또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가 계속 늘어날수록 추가적으로 이런 충전소도 같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충전 자체가 좀 많이 어렵지 않나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충전이 편하게끔 뭐 이제 GS25 편의점이라던가 아니면 이마트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 반경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요. 집에서도 가정용 충전기로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의성이 점점 더 개선되면은 전기차의 수요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트래픽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처럼 얼마 전에 이제 수소차에 대한 정부 정책이 있었죠. 이제 기본적으로 수소차 같은 경우가 50%에서 이제 100% 이상 급등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급등한 종목이 한 번 더 급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음 타겟으로는 이제 전기차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소차처럼 이제 전기차도 정부 정책이 발표될 시에는 시장의 주도주로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와 철도 쪽으로도 조금 이어져 있어요. 때문에 이제 대북 관련주로도 얼마든지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이 이제 22%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이제 920만 주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흑자를 이어오다가 작년에 적자 전환이 되었지만 이제 크게 재무 상태가 걱정될 정도는 아니고 전기차가 성장하면서 턴어라운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제 작년 5월 21일에 26,600원을 찍고 이제 10월 30일에 7,050원까지 하락을 하였다가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제 12,500원 전후로 보시고 손절가는 이제 9,150원 이탈했을 시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명성 TNS입니다. 이제 명성 TNS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차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명성 TNS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분리막 제조 장비 생산 업체입니다. 이제 유일한 기업이고 기본적으로 뭐 연신기라던가 이제 추출기 그리고 이제 코팅기 등 라인 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올해 매출 자체도 이제 고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이상씩 증가하였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실적으로 봤을 때도 전망이 충분히 밝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부터 4년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흑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시 봐야 될 게 이제 시가총액이 1,220억이에요. 근데 이제 대주주 지분율이 61%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유통 주식수가 23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품절주라고 말을 합니다. 품절주 같은 경우는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았을 시에
굉장히 가파르게 급등할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기업 자체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흐름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작년 9월 17일에 최고점 39,450원을 찍고 12월 18일에 최저점 14,150원을 찍었습니다. 최저점을 찍고 지금까지도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시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22,500원 전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이제 17,200원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셨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바이오톡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섹터 자체가 바이오 기업이에요.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이제 화병법 시행에 따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화병법이라는 게 이제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2015년도에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 이 화병법이 시행되면서 관련된 수주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관련된 매출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 물질의 관리와 이제 평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RO라는 거는 이제 비임상 기약 연구 기관이죠. 이 CRO 시장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모든 신규 화학 물질이나 뭐 이제 1톤 이상의 기존 화학 물질에 대한 유해성 그런 평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바이오톡 스택이 이런 이제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제 유해성을 이제 평가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수주가 이제 많이 예상이 됩니다. 재무 상태를 보시면은 2016년부터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흑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이 이제 15%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시 봐야 되는 게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2대 주주입니다. 셀트리온이 무려 이제 11%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작년에 이제 뭐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톡 스택 인수설이라는 풍문이 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관련된 이제 이슈가 한 번 더 터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자체가 이제 코스닥의 이제 대장주 격이기 때문에 이제 제약 바이오 주로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은 바이오톡 스택도 같이 편승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 흐름 보시면은 작년 10월 15일에 이제 23,600원 정도였는데 이제 10월 30일에 7,090원까지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 후 지금까지도 계속 오랜 시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재무 구조도 안정적이고 지분율 역시 안정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지루할 수 있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1,500원 전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8,420원 이탈인데 종가 기준으로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이 아시아나항공이 M&A 시장의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재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SK 하나 등 대기업을 잠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동기 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금호그룹의 일단은 대표 회사가 되겠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 전에 보면 박상구 회장한테 채권단들이 그때 이제 금호 타이어 관련해 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좀 상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강력하게 뭐 5천억에 대한 이거를 요청하면서 지금 채권단이 하고 이제 어떤 또 감정의 거리에 깊어지는 그런 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자금난이 있는 건 확실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데 아마 채권단하고 금호그룹하고 분명히 이제 줄다리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어떤 거 매각
뭐 일단 알짜에서도 매가 기대감으로 해서 뭐 아시아나 아이디트라든가 에어부산 이런 주가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아시아나항공 자체는 지금 보면은 한 2% 정도 오르고 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쉽게 결정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내용이 계속 질질 끌다가 뭐 어느 한쪽에서 분명히 백기를 들기 전까지는 분명히 지지한 그러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어제 오늘 이런 아시아나 그룹들이 이제 반짝 올랐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채권단하고의 어떤 결과가 아마 확실히 도출되지 않느냐 일단은 주가가 횡보 내지는 이제는 하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아시아나 관련 주들은 일단은 매도의 관점에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빠진 다음에 뭔가 또 이슈가 됐을 때 그때마다 어떤 단기적인 로고 접근을 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접근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숨고르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약품인데요. 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 사후 피임약의 일반 의약품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로 이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사후 피임약 시장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터져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일이죠. 어제 대량 거래량이 이제 4,000% 이상 터졌어요. 거래량이 대량 터지면서 이제 급등한 모습인데 이 급등세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이게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가 6,300원을 찍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음봉으로 밀리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 요거는 이제 기보유자 분들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0시까지 주가가 양봉으로 상승하지 않을 시에는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일 고가가 5,670원입니다. 5,670원. 지금 저가가 5,680원인데 5,670원을 깨고 밀릴 시에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가기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은 거래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5,670원이 깨질 시에는 전액 전량 매도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께서 1월 30일에 한세실업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2차 목표 깔아주셨던 3만 원도 이미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조금 지켜봤는데 조금 더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관점 유지해드리겠습니다. 전일 동사 주가가 제시한 목표가에 3만 원 돌파하였습니다. 업종의 전반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재 수급 또한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되기에 나온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비록 일정 부분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동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 그리고 현재의 수급을 본다면 조정 폭은 뜨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드릴 거고요. 상향된 목표 가격으로는 33,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SM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이죠. 최근에 나타난 주가 하락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었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주요 아티스트의 컴백과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고 지속적인 음원 수익도 창출되는 만큼 실적 개선은 장기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버닝썬 이슈죠. 사실 해당 이슈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전반적인 악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변수에 대한 결과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달리 말해서 불확실성이 조금씩 제거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황인 지금에서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바라봐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21선 위에 안착이 되어 있다는 점,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점과 현 시점에서 이제
크게 나올 만한 악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으로 인해 하락폭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가급적 현재 가격의 매수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충격이 있기 전 수준인 5만 원, 손절 가격은 37,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타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25% 하락하면서 2220선 이탈하고 1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24선에서 종가 형성했었던 코스피 오늘 20선에서 출발했다가요. 9시 17분경에는 12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면서 18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4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하락세로 현재 흘러갑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권,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7% 하락하면서 78,000원대를 이탈을 했습니다. LG화학이 다시 4위권까지 올라왔는데요. 1% 이상 하락하면서 3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증권사들이 잇따라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1분기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리포트 이어서 내놓고 있고요. 현대차는 현재 리콜과 관련된 이슈가 엮이면서 다시 5위권까지 내려왔고 하락세 이어갑니다. 12만 6,50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 0.7% 하락하면서 20만 9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21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오늘 20만 원 선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4%의 상승세 나타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고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이 빨간불 켜냅니다. 3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LG생활건강과 현대모비스는 모두 1%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766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766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었던 코스닥 오늘 65포인트에서 출발했다가요. 9시 16분경에는 62포인트까지 쭉 빠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락폭 조금씩 만회하면서 다시 66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나오고요. 개인이 160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포스코 케미컬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대 하락세 나오고요. 7만 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만 1000원대 이탈을 했고요. CJ ENM 어제 3% 넘게 빠졌는데 오늘 또다시 하락합니다. 0.4% 빠지면서 2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3만 원 선 이탈을 했고요.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0.6% 하락세, 그리고 이 바이로메드가 0.75% 하락하면서 2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또 함께 보시죠. 네, 메디톡스가 0.5%의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62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HLB가 약보합권,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0.5% 하락하면서 9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상승폭을 더욱더 늘려가고 있는데요.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18만 6,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제약도 현재 0.5% 빠지면서 5만 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소폭 내렸던 원달러 환율 오늘 0.07% 상승세 나오면서요. 1,139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우리 동훈 아나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D램 편중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기업별로의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동훈 아나텍을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이 회사는 우리가 이제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이제 잘 알려진 거죠. 제가 이제 작년 11월 달이죠.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 2차적으로 목표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휴대폰이 카메라 수가 5개 정도까지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구동 IC라 그러죠. 이제 AF 포커싱에 필요한, 그러니까 오토 포커싱이라고 하죠. 우리가 카메라를 초점을 잡는다든가 여러 가지 뭐 떨림 보정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 IC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IC는 카메라 수에 맞춰서 5개 카메라가 들어가면 IC가 5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은 아나텍으로서는 그만큼 IC에 대한 판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은 아나텍은 이런 그 드라이브 IC, 오토포커싱 드라이브 IC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최근에 이제 팔리는 것은 중국발 이제 화웨이죠. 화웨이에 대해서 이제 제일 많이 팔리는데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협상에서 하나의 수혜를 받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화웨이 이제 물량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그 3풀 카메라 대세 속에서의 어떤 이런 그 비메모리, 햅틱 IT, 뭐 드라이브 IC 이런 식의 흐름 자체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겠고요. 이런 IC 외에도 동은 아나텍이 이제 새롭게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현재 그 도전장을 내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뇨를 측정을 하려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그 피를 수액을 뽑아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 타액, 그러니까 우리가 침을 기반으로 해갖고 타액을 이용해서 당뇨를 측정하고 이제 혈당을 측정하는 이런 방식의 신사업을 이 회사가 이제 개발하면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만간에 새로운 어떤 제품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이런 그 드라이브 IC 속의 세계 점유율이 1위 하면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그 타액 측정, 혈당 측정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하나의 나중에는 이슈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실적이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이제 바뀔 것이나 이렇게 보면은 작년까지는 뭐 이렇게 썩 그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계속해서 뭐 2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올해는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매출은 거의 더블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올해 그 영업이익 자체도 한 140억 이상 증가될 수 있는 이런 그 기반을 갖췄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분기부터 실적이 호전되는 것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주가로 봤을 때는 지난 그 11월 달부터 12월까지 거의 한 100% 정도 상승했는데 최근 들어서 3개월 정도 조정을 하고 다시 상승 모드, 2차 상승을 위한 준비하는 그런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저점을 계속 높여야지만 2차 상승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고 이틀 이상 주가가 빠지면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 드리면서 지금처럼 하루 이틀 이하의 조정과 주가의 상승이 다시 시작할 때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런 판단에 따라서 가격 전략은 뭐 조금 올랐지만 현재가 매수 괜찮다 판단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5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화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3월 22일에 한세 실업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27%가 넘어섰습니다. 목표가로 주셨던 2,500원 넘어섰는데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뭐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종목들이 이제서야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돼지열병 같은 경우가
지금 다른 종목보다도 이제서야 이제 관심을 좀 받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돼지열병이 지금 심한 상태고, 국내 쪽으로는 뭐 돼지고기 수요 자체가 이제 아직은 좀 많이 이제 줄어든 상태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인 가격대가 아직은 안정세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상승세가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급등을 최근에 다시 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조금 2,800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안으로 다시 나오셨다가 재차이자 2,500원대나 2,600원대에 다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한 3,300원에서 3,4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장세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박스권 장세인데요. 뭐 이제 큰 상승을 바라는 거나 아니면 큰 하락을 바라기에는 시장 자체 호재나 악재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은 이제 큰 방향을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눈치 보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고위급 회담을 계속 하고 있지만 사무소를 연락하는 부분들까지 이행하는 부분들까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뭐 이 부분들은 나쁜 부분보다는 어쨌든 협상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경제 자체가 이제 빨리 올라오기에는 아직은 시간적으로 좀 많이 여유가 좀 필요하고요. 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아쉽게도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뭐 북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실질적인 부분들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이 부분들도 이제 3차 정상회의나 다른 이제 진전적인 얘기들이 또 오가게 되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금리 인상 부분도 최근 이제 FOMC 회의 결과에서도 봤듯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보다는 올해는 이제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에 가까운 부분들, 심지어 이제 시장이 많이 나빠질 경우는 금리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외적으로 지금 경제 지표가 굉장히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당분간 무역 협상 결과 상관없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여건 자체는 빠르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확실히 지금 주도 업종이 부족하고 경기 전반적으로는 암울한 상태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와 대형주들에 대한 투자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내린 업종이 아니면 굉장히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작년 같은 급락 시장은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박스권장에서 계속 테마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IT 장비주들 포함해서 5G 관련주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그리고 뭐 수산 관련주에서 이제 돼지고기 수요 때문에 국내 쪽으로는 이제 수산주나 닭고기 관련주도 또 같이 테마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전략 함께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5G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네, 5G 관련해서는 지금 클라우드나 이제 빅데이터 쪽으로도 이제 옮겨 붙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통신 장비 회사들이 아직 주가적인 흐름들이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HFR입니다. SK텔레콤에서 분리돼서 이제 통신 장비 회사이긴 한데요.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모두 다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고, 최근 이제 5G 인프라 투자에 대한 본격화가 진행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보였고,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유는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무선 장비는 29%, 그리고 유선 장비는 한 7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무선 장비 쪽은 현재 이제 4G LTE 그래픽을 광선로로 다중화하여 전달하는 광전송 장비를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2019년 상반기부터 본격화가 되고 있는 이제 5G 무선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내 인파 구축을 위해서 5G용 프론트홀 장비 5G 폰을 개발해서 공급함으로써 트래픽 증가를 미연에 이제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차후에 이제 다른 장비주들보다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프론트홀 장비 같은 경우는 2010년대 이후에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다른 이제 모바일 서비스들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항상 이제 문제점으로 증가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요 5G 폰을 개발함으로써 트래픽 증가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G 이제 서비스 시절에는 이제 010이나 뭐 이런 이후에는 충성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낮긴 했었습니다만 4G LTE 서비스 이후에는 이제 가입자들이 데이터 전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5G가 이제 얼마 시작되진 않았습니다만 KT나 3사 모두 다 이제 하고 있는데요. HFR 같은 경우는 이제 유선 장비 쪽으로는 71%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SK 브로드밴드뿐만 아니라 3사에 모두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크게 증가 추세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로 보입니다. 향후에 이제 주가 구성에서 이제 매출 구성에서 71%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SK 브로드밴드라는 주요 고객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보인 부분들도 그 부분들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 양자 암호화 기술 같은 경우가 2015년부터 개발을 했고 추진을 했는데 HFR이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이 양자 암호화 기술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2025년까지 한 25조 시장을 예측을 하고 있는 추세라서 통신 장비나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IoT 장비 모두 다 들어가고 있는 추세라서 이 부분들이 지금 개발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차트로는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한번 보였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조금 흐름세가 이번 주는 쉬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통신장비들이 이번 주 초에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이번 주 후반부가 조금 힘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 후반이 다시 지나게 되면 재차 이제 5G나 아니면 다른 순환 테마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로서도 보이지만 업종으로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주가는 3,000원에서 2,850원 매수가로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2,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4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